안녕하세요. 수의사특공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유럽에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EU 국가 검역 절차는 순서와 날짜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셔야 해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순서의 그러니까 날짜가 순서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가시는 국가가 EU 국가의 검역 절차를 따르는 국가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EU 국가 검역 절차를 따르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나 ISO 마이크로칩 삽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제 규격에 맞는 15짜리 마이크로칩을 피부 밑에 이식을 해야 하고요. 저희 우리나라 동물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광견병 접종보다 먼저 이제 칩 이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날도 가능하세요. 다른 종합 백신이나 다른 캔넬코프 백신 같은 건 상관이 없고 무조건 광견병 접종보다 하루 먼저 시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칩 이식을 광견병 접종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실시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더라고요. 자, 영국은 특히 검역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마이크로칩 이식 후에 광견병 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견병 접종사님께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광견병 접종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다음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시리얼 넘버, 란 넘버라고도 하는데요. 백신 고유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백신의 제품명, 그리고 제조사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접종의 유효기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접종 날짜, 그리고 접종 병원 및 수의사 서명. 수의사 서명은 반드시 파란색으로 하시고 수의사 선생님 도장 있으시면 도장 꼭 받으시고요. 또 그 접종 증명서에는 보호자와 고양이가 될 수도 있죠. 기본 정보, 그리고 이름, 마이크로칩 번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나이, 성별, 품종, 색, 몸무게. 그리고 품종의 믹스드 브리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어떤 푸들 믹스 이런 식으로 어떤 품종을 하나 정하셔서 그거에 믹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영국은 칩 번호 및 칩 이식 날짜도 반드시 광견병 접종 증명서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광견병 접종 후에는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FAV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FAVN. 이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 검사는 광견병 접종을 한 후에 항체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5 이상이 나왔을 때 패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견병 항체 검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견병 접종 최소 31일 이후에 항체 검사를 실시하세요. 근데 광견병 접종한 날은 데이 0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1일이에요. 날짜 잘 세셔가지고요. 광견병 항체 검사하러 병원에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국내 광견병 항체 검사 실험실 다 인정되고요. 인정되는 검사 기관 리스트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항체 검사 후에 체열을 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EU 국가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90일도 잘 세셔야 돼요. 그 다음 날부터 90일 세셔갖고 3개월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 기간은 체열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후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보호자는 만약에 이민을 가신다든지 출장 같은 걸로 입국을 해야 돼요. 독일이든 어디든. 근데 이 광견병 중앙체가 검사가 앉아 있어서 애를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쪽에 계류시설이 있으면, 검역시설 있으면 거기서 강아지가 보호자와 함께 있지 못하고 계류시설에서 90일을 채우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90일이 될 때까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추후에 운송업체를 통해서 다시 데려가셔야 돼요. 아니 운송업체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한국에 다시 나오셔서 다시 데리고 가시든지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제가 알기로는 계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역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반송 처리가 됩니다. 반송 처리된다는 건 바로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항마다 나라마다 유럽은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상황은 이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 관련해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1, 2, 3단계 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경우에 중화항체가 검사는 2년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번 유럽에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직업적인 일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항체 검사 만료 전에 광견병 접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 접종 부스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되면 2년 전에 했던 검사여도 그 추가 검사 없이 유럽에 입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가시려고 했던 그 페븐 검사 결과를 접종을 계속 하시게 되면 추가 검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의할 점은 앞에 1, 2, 3단계 조건이 다 맞아야 한다. 그리고 접종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접종을 꼭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 이제 검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1, 2, 3단계를 다 마쳤으면 이제 출국 열흘 이내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필요한 서식이 3가지예요. 광견병 증명서,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EU Certificat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6, 7페이지짜리인데 이 서식도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25호도 있어요. 근데 이 별지서식 제25호가 뭐냐면 우리나라 검역원에서 약간 그 증명서 양식을 통일을 시키려고 광견병 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합쳐진 서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앞에 말한 그런 필수 입력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작성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단 이제 출국 전에 내외부 기생충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각 나라 규정에 따라서 그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3번에서 말한 Animal Health Certificate 이거든요. EU Certificate이고요. 제가 이게 너무 작게 따닥따닥 붙여넣어서 만든 서류라서 제가 잘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컨시그너 보내는 사람, 컨시그니 받는 사람, 이름,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같은 사람이면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Country of Origin은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게 같은 페이지인데 그 밑에예요. 밑으로 가시면 Description of Commodity에 도구 펫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Quantity 하나, 한 마리면 한 마리, 두 마리면 두 마리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스피시스에 강아지면 캐나인, 고양이면 필라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성별은 female spade, 중성화되어 있다. 여자 중성화 스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이면 neutere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색깔 쓰시고 그 다음에 품종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려도 그냥 믹스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어떤 품종을 하나 결정을 하셔서 푸들 믹스드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마이크로칩 15자리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은 거의 다 마이크로칩을 하시죠. 마이크로칩이라고 쓰시면 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칩 정보를 다 넣었으면 날짜를 써야 되는데요. 이제 날짜에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연도와 날짜를 쓰는 방법이 유럽이랑 한국이랑 정반대예요. 여기는 day, month, ye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날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달, 연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뭐 이게 좀 편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쓴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헷갈리겠죠? 그래서 5월 20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4월 5일 2020년이고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4일 5월 20년이에요. 서로 쓰는 게 다 달라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꼭 저는 연도를 이렇게 영문으로 써줍니다. 뭐 메이, 준, september, november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꼭 이 순서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각종 증명서에는 달에 대해서 꼭 이렇게 영문으로 쓰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거예요. 아마 3페이지 상단 같은데 여기는 한국 수의사가 사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이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이 접종이랑 혈액 검사에 대한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트랜스폰더 아까 마이크로폰더가 아니고 트랜스폰더였군요. 트랜스폰더 그리고 또는 타투 넘버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칩 넘버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날짜, 데이트 오브 임플란테이션.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데이, 먼트, 이어라고요. 그래서 1st June 2020 뭐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date of vaccination 이거는 다른 접종 말하는 거 아니고 광견병 접종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day, month, year예요. 그래서 날짜 써주시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광견병 접종보다 마이크로칩이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게 좋다. 같은 날도 상관은 없지만 하루가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하루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광견병 접종의 name and manufacturer. 그 광견병 접종도 이름이 있어요. 뭐 그 브랜드명이 있거든요. 그게 노비박스리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뭐 캐니샷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조에티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배지 넘버라는 게요. 란 넘버, 시리얼 넘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백신에 붙어 있는 고유 넘버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validity of vaccination인데 백신의 유효 기간. 여기는 2020년 6월 2일에 맞았고 1년간 유효한 백신이기 때문에 2021년 6월 2일까지 유효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칸을 이렇게 좁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쓰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글씨가 이렇게 칸으로 내려가고 그래요. 그리고 date of blood sampling 이거가 FEV 아까 광견병 항체 검사 한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날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서류를 발급받는데 요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노르웨이에서 으로 입국하는 거죠. 으로 입국하는 개의 경우는 내부 기생충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안티 에키노코커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의학적인 용어라서 테이프웜, 영어로는 테이프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촌충. 구충제를 먹어야 돼요. 그거는 입국 24시간 이전 120시간 이내, 5일이죠. 5일 이내에 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서 처치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먹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수의사가 직접 먹이고, 수의사가 그 날짜와 시간을 건강진단서에 쓰고, 서명하고, 스탬프 도장까지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은 테이프웜이 커버되는 드론탈이나 파나쿠어 같은 거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테이프웜 커버 안 되는 기생충 약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처방이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직접 먹이고 날짜와 시간을 쓰고 설명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시예요. 거기 이제 중간에 내려가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Anti-Parasite Treatment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폰더, 마이크로칩 넘버 다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Name and Manufacturer of Product, 그러면 드론탈 바이엘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시간까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먹이고 그 시간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수의사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사인까지. 여기 도장 사인 안 돼 있는데 도장 찍고 사인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 이건 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5번 Official Veterinarian Authorized Veterinarian 칸에 동물병원 수의사가 서명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6번 Official Veterinarian Endorsement는 공항 검역원에서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3칸이 있어요. 1칸, 2칸, 3칸. 그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 칸은 동물병원, 두 번째 칸은 검역원, 세 번째 칸은 그 EU 국가 도착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병원, 검역원, 해당 그러니까 유럽 국가 검역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도장을 각각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칸은 이제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가셨던 동물병원에 가셔서 그 동물병원 수의사 이름 넣고 qualification and title 이건 뭐 베터리나리안이라고 써도 되고 DVM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요거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병원 이름이랑 주소 들어가고요. 동물병원 전화번호 그리고 날짜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서명해 주시고 도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동물병원에서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검역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endorsement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공증이라 해야 되나? 직인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 공적으로 도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검역원 공무원, 검역원 수의사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이틀, 퀄리피케이션 타이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예를 들면 인천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 인천 주소 써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날짜, 여기도 또 아마 파란색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검역원에서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거 다 잘 하세요. 그래서 스탬프, 검역원 도장 찍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EU 국가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이 이제 그쪽에서 확인 도장 찍어 주실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서류가 다 끝난 거예요. 검역원에 가시면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여기서 이거 받으시면서 검역증을 또 받으세요. 검역증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장 한 장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디클러레이션 폼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뭔 폼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 동물을 데려가는 거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다. 내가 키우던 애를 데려가는 거고 그냥 나의 애완동물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유럽에 갖고 들어가서 갖다 파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다 보호자 이름 써주시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칩 번호 다시 써주시고요. 헬스 서티피킷 넘버는 검역원에서 검역증 받으시면 그 넘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날짜하고 그 주소 같은 거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역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그 인돌스먼트 받으시느라고 검역원에 가시잖아요. 가시면 거기서 검역원 선생님들께서 검역증을 발급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반려동물 꼭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검역증을 발급 받으시고 EU 서티피킷의 날인 받으시고 그리고 출국 당일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제
유럽은 서류가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저는 혹시 모를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니까 서류가 잘못될 수도 있고 무슨 마이크로칩 번호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전에 미리 방문을 해서 검역증 발급을 완료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공항 아니어도 각 지방 사무소에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지역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검역증 미리 발급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검역원 가실 때 준비물, 반려동물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여권, 비행기 티켓, 아까 받았던 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아마 마리당 10,000원씩 아마 이 비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출국할 때 필수 서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탈 때 이거 다 손에 돼요. 광견병 접종 증명서 원본, 건강진단서 원본, 광견병 항체 검사 결과지 원본, EU 헬스 서티피킷,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오너 디클러레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검역증, 이거 꼭 다 들고 계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유럽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